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며 6.25 참전 용사들과 한인 단체 회원, 그리고 정치인들과 선거 출마자들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스티봉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잔스크릭 소재 뉴타운 공원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비 6.25 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 의례 순서에 참가자들은 이해를 표합니다. 미 동남부 안보단체협의회 김기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70년 전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용사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식 목사는 설교를 통해 6.25 전쟁은 자유주의의 승리라고 말하며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김영준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며 경의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초 추모 행사를 총영사관과 주 애틀랜타 보훈처가 함께 기획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 참전용사협회 조지아 19지구 노만 보드 지회장은 축사를 통해 6.25 전쟁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다며 함께한 전우들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동남부 안보단체 협의회는 미군 참전용사협회 노만 보드 지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한편 오늘 추모 행사에는 여러 한인 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정치인들과 선거 출마자들이 참석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워싱턴 DC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식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한국전쟁 기념비를 찾은 건 처음입니다.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우리가 왜 한국 전쟁에 참전하고 왜 아직 거기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화식에 참석한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 10명과 인사를 나눈 뒤 별도의 연설 없이 약 30분 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한국에서 개최된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사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베냉 공화국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원 5명이 탄 배가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이들을 포함한 총 6명이 피랍됐습니다. 25일 대한민국 외교부에 따르면 베냉 공화국 남방 111.1km 해상에서 현지 시간 24일 오후 3시 40분쯤 조업 중이던 가나 국적어선 994톤급 파노피 프런티어호가 신원 불상 납치 세력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랍 당시 배에는 가나인을 포함해 모두 30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한국인 선원 5명과 가나인 1명이 피랍됐습니다. 해상안전위험관리회사인 드라이어드 글로벌은 총을 든 괴한 여러 명이 스피드보트를 타고 어선을 공격했으며 괴한들이 탄 스피드보트는 나이지리아 해역인 동쪽으로 달아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국내 관계기관, 주재국 관계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일일 확진 환자 수가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확진 환자 증가세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조지아주 지도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25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주내 누적 확진 환자는 7만 1,095명, 누적 사망자는 2,7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확진 환자는 1,714명 늘었고 사망자는 47명 증가했습니다.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대 카운티의 경우 전날보다 확진 환자가 187명 증가해 7,223명, 사망자는 167명.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는 전날 대비 111명 증가해 6,163명, 사망자는 309명. 디케 카운티 확진 환자는 전날 대비 100명 증가한 5,258명, 사망자 1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도미터 25일 오후 4시 27분 기준 미국의 누적 확진 환자는 249만 2,182명, 누적 사망자 12만 4,6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어제 하루 신규 확진 환자 수가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미 전역의 자택 대피령, 비상사태 등이 내려질 때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어제 하루 미국의 신규 확진 환자 수는 38,38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880명 증가했습니다. 최다 확진 5개 주는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조지아주입니다. 텍사스주는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가 6,177명 늘었고 플로리다주 신규 확진 환자 5,511명, 캘리포니아주 확진 환자 4,966명 증가했습니다. 신규 사망자 또한 지난 며칠간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다 신규 사망자 발생 지역은 캘리포니아주로 96명 늘었고 애리조나 79명, 일리노이 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 코로나19 집계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보험자의 코로나19 치료비도 연방정부가 지불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 치료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수많은 환자들이 거액의 치료비를 청구받을 위험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무보험자의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를 대신 지불하는 등 코로나19 환자들이 고액의 치료비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문제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청구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에 손상을 입는 등 합병증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치료로 인해 거액의 치료비가 청구되고 있는데 합병증 치료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것입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결장이 감염된 한 여성이 병원에서 8일간 치료를 받자 치료비 6만 5천 달러가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그나 등 일부 보험사들은 코로나19 합병증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으나 의사가 해당 합병증과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을 명시했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건부 산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 대변인은 주 진단이 코로나19인 경우에만 치료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에게 코로나19 합병증 치료 비용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와 연구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트럼프 정부가 다음 달에 종료될 예정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연장하지 않으면 기존의 치료비 지원도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를 뉴스답게 KTN